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나눔 토크 우리가 바라는 공주 원도심의 미래 진행을 맡게 된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나눔 토크는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평상시 우리 공주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던 또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드신데요. 저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춰서 안전하게 사이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 토크에 함께 하시는 네 분 손님이 계신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실 때는 성함과 함께 나눔 원도심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어떤 일에 참여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각예술의 미학연구회 대표 남정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인턴을 근무하고 있는 임재만입니다. 옥년동과 중학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돼서 사업 지원과 더불어 도시시민대학을 같이 운영 및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6월 말에 중학동장으로 퇴임하고 현재 풀꽃문학관에서 야생화를 관리하고 있는 오종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도심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고령화가 많은 그 원도심에서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눔 토크 우리가 바라는 공주 원도심의 미래 진행은 다음 5단계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는 순서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전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쉽다,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공주의 미래상 어떤 것이 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딱딱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 주변 분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3분이 넘어가면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공주시에서 진행해왔던 도시재생 사업들을 되돌아보면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소감과 앞으로 바람을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왔고요. 2017년을 전후로 해서 아마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옥룡동과 또 중학동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봉황동, 국곡의 반죽동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금강의 남쪽, 저희가 시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체감하셨던 어떤 변화, 느낌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공주 원도심의 장점을 찾아서 한번 칭찬해 주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대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또 어떤 레트로 감성을 더 자극하는 그런 소도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자연 경관 또한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 원도심의 장점은 생활시설과 더불어서 관광자원이 같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문화적 혹은 이제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요점이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 원도심은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고 그 제민천이라든지 공산성 등 자연유산이 풍부한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또 한번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자녀들 키우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명문고가 있고 또한 관공서도 가까이 있었고 병옥유원도 동네에 있었고 금융기관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은 정말 자녀들 육아하는 데서는 최적의 도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공주 원도심은 오래된 만큼 역사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는 저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변화가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범지대로 생각했던 골목길들을 잘 정비해서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제 생각에는 하숙마을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스테이, 관광 오시는 분들의 스테이를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좀 모여서 저희는 잘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민천이 가장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 이전의 재민천은 불이 꺼진 도시, 그리고 상권이 발달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조금의 그런 지역이었다면 재생 사업 이후에는 이제 산책로가 더불어서 상권이 활발화되고 하나의 또 관광 자원으로서 혹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로서 또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 전에는 공주 원도심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2017년 이후로 도시재생한 결과 그 젊은 창업자들 특히 그 공방이라든지 서점,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이 많이 창업이 이루어졌고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생기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를 키울 때는 그래도 굉장히 번화한 원도심이었습니다. 근데 차츰 지나면서 우리 구도심은 자녀들이 다 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다 보니까 다 그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점점 고령화되고 부모님만 남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정책 사업이 들어오면서 원도심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었고 개천 하나만 해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변하고 있었고 그리고 환경 미화적으로도 좋았고 도로도 넓혀지면서 굉장히 원도심의 어떤 공간적인 여백이 굉장히 안락한 그런 부분을 주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연령도 다양하시고 활동하신 지역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원도심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느낀 좀 고민이나 이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인근 세종시 출범으로 젊은 인구 유출이 많았고 그 결과로 그 고령화율이 많이 진행이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도시재생에 따른 그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장 공간 앞쪽이나 이런 주변을 보면은 그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요. 그리고 또한 이쪽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도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 간의 마찰과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참여자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의료시설에 대한 약간 좀 전문적인 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게 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장 이제 고민거리라 느낀 거는 이제 경제적, 심리적인 이제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다른 기타 도시에서의 원도심을 보면 대전이나 혹은 세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리적인 요점이나 이제 좀 쇠퇴가 된 지역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 이제 건축물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관상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이 있었는데 이 점이 공주시 지금의 원도심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그런 유인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곳에는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부인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 원도심을 좀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이 또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도시에서 한번 여생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중후반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약간의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화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또 이해관계에서 약간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뭐 저도 일부 기존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일치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처음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편하게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5도 2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5일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2촌은 이틀은 이제 촌의 작은 중소 도시를 찾아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 5촌 2도가 돼서 5일은 지방 소도시나 이런 데를 찾아서 일을 같이 하고 2도라는 것은 이틀을 도시에서 약간 또 즐기는 그런 생활 패턴이 지금 이제 생겼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관광객이나 또 한 달 살기나 이렇게 좀 공주를 찾는 분들과 여기에 원 도시에 사는 원주민분들과의 약간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이런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어떤 기관에서 약간의 교육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겉보이게 돋보일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 쪽 건축물 구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제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이나 세종과 같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주시만의 이제 특색을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지 않는 이제 건물, 그 빈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그것들을 좀 싸게 임대료를 대함으로 인해서 청년몰 혹은 이제 여러 상권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경제 조직과 더불어 이제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젊은 층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 이제 노령화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보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 또 이게 점점 원주민들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공서에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은 앞으로는 더 확대된 도시지성에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여기 자리하신 분들처럼 공주 원도심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주 원도심에는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눈 얘기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나 혹은 이제 시의 행정에 계신 분들이나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우리 공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눔 토크의 주제이자 최종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공주 원도심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 원도심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미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아름다운 이 공주 원도심에 와서 창업을 하려는 이들도 많이 있고 관심을 갖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공주의 원도심이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방안을 계획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주 원도심의 미래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주 원도심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세대들, 젊은 20, 30대를 비롯해서 그 밑에 10대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 시설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재생의 그런 이제 참여를 활발히 함으로써 그 미래의 세대를 끌어들일 거라고 생각이 확 들기 때문에 공주의 원도심은 과거와 미래에 공존하는 그런 이제 미래상이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주 원도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사업 이후로 많은 젊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공주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의 그 추억 여행지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그 관광이라든지 어떤 모든 부분에서 아주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원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주 원도심은 일단은 이제 역사가 있는 도시고, 그리고 기초적으로는 교육도시라고 옛날부터 자부하고 있듯이 대학이 국립대학만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백제로부터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다음에 일제시대까지 모든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과거를 배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고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큰 기대가 더불어서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는 공주 원도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오늘 여러 번 놀랐는데요. 역시 우리 공주 원도심을 사랑하고 항상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시구나. 또 이런 네 분이 모이셔서 토론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눔 토크에 참여해주신 네 분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시민분들, 참여하신 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눔 토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요. 이번 나눔 토크는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제작을 하셨으면서 뭔 소리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까 그렇게 인사 3번 하셨나요? 한 번만 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회의 때 아까 토크 때 하신 것처럼